채권왕의 몰락과 부활, 빌 그로스 이야기. 월스트리트에는 두 종류의 전설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전설과 스스로 무너지는 전설. 빌 그로스는 둘 다였습니다. 1장 평범한 시작. 1944년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빌 그로스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특별히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6년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군에 입대한 그는 베트남전 당시 항공모함 USS 디비전에서 복무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다른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카드였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그는 블랙잭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락이었지만 곧 그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률, 통계, 카드 카운팅. 그는 도박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수학과 심리학의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훗날 그를 채권왕으로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제대 후 1968년 그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200를 넣고 블랙잭 테이블 앞에 앉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는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카드 카운팅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그는 단 몇 달 만에 $10,000,000를 벌어들였습니다. 1960년대의 $10,000,000는 지금의 $80,000,0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스베이거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UCLA에서 MBA를 취득했고 1971년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2장 핌코의 탄생. 1971년 27살의 빌 그로스는 퍼시픽 뮤추얼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권 시장은 지루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주식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채권은 그림자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채권 시장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예측, 만기 전략. 그에게 채권은 블랙잭 테이블의 카드와 같았습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패턴을 읽고 위험을 관리하면 돈을 벌 수 있었죠. 짐 뮤진, 빌 포즈비와 함께 그는 핌코를 설립했습니다.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너지먼트 컴퍼니.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고 직원은 셋뿐이었으며 운용 자산은 $1,200만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액티브 운용이라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의 듀레이션을 조절하고 시장 사이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죠.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로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을 예측하고 단기 채권으로 포지션을 조정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고 PIMCO의 고객들은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PIMCO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채권왕의 등극. 1980년대는 빌 그로스의 시대였습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리가 치솟았고 채권 시장은 극도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로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거시경제를 읽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고용 지표, 연준의 통화 정책 신호를 분석하며 금리의 향방을 예측했죠. 그리고 그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82년 그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15%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스는 반대 방향에 베팅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채권 강세장은 30년 이상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핌코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로스의 핌코 토털 리턴 펀드는 연평균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채권 펀드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그가 아침에 발표하는 월간 투자 전망서는 월스트리트에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였고 그의 포지션 변화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채권왕이라고 불렀고 그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투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2000년 무렵 핌코 토털 리턴 펀드의 운용 자산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 보험사, 중앙은행들이 그로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채권 시장의 황제였습니다. 사장, 완벽주의자의 그림자. 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빌 그로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니,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을 분석했고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부하 직원들에게도. 핌코 내부에서 그의 평판은 양면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메일은 새벽에 도착했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2000년대 들어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핌코는 독일 금융그룹 알리안츠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영입되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하버드와 IMF 출신의 촉망받는 경제학자였습니다. 2007년 그가 CEO 겸 공동 CIO로 영입되면서 권력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스와 엘 에리언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로스는 자신의 왕국에 도전자가 생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월 엘 에리언은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로스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장 몰락의 시작. 엘 에리언이 떠난 후 핌코 내부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로스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마구 해고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투자 성과였습니다. 2013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채권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었죠. 그로스는 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핌코 토털 리턴 펀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로스를 믿어왔던 고객들이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 410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추가로 50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는 핌코의 내분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로스의 괴팍한 성격, 직원들과의 갈등, 투자 실패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한때 경외의 대상이었던 채권왕은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핌코 이사회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14년 9월 그들은 빌 그로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3년간 그가 일궈온 회사에서 그를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6장 쫓겨난 왕.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 빌 그로스는 평소처럼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핌코 경영진은 그에게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날 그로스는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 43년간 헌신한 회사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떠나기로. 그날 오후 그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너스 캐퍼털로 옮긴다고.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2,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채권 펀드를 운용하던 전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핌코 주식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핌코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제이너스 캐퍼털은 중견 자산운용사였습니다.
핌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였죠. 그로스는 새로운 채권 펀드를 만들었지만 시작 자산은 고작 2억 달러였습니다. 한때 2,500억 달러를 운용하던 그가 2억 달러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채권왕의 추락, 제국의 종말, 오만의 대가. 그는 하루아침에 동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7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현실. 제이너스에서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로스의 명성 덕분에 초기에는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변했고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로 전통적인 채권 투자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2016년 그는 31년간 함께한 아내 수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추악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다툼, 서로에 대한 비난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한 언론은 그가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집 근처에서 일부러 큰 음악을 틀었다는 이야기까지 보도했습니다. 제이너스에서의 펀드 성과도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는 좋았지만 어떤 해는 벤치마크를 밑돌았습니다. 2018년까지 그의 펀드 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과거의 영광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74세의 빌 그로스는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투자에서 은퇴해 가족과 자선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공식 발표였습니다. 8장 유산과 교훈. 빌 그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에 살아있습니다. 그는 채권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전에 채권은 지루한 투자였지만 그는 채권 시장이 역동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거시경제 분석 방법론, 듀레이션 관리 전략, 섹터 로테이션 기법은 오늘날 모든 채권 투자자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핌코는 그가 떠난 후에도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 문화는 여전히 회사의 DNA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무너진다는 것. 조직은 한 사람의 천재성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로스는 은퇴 후 자선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 시더스 시나이 의료센터, 그 외 여러 기관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의 우표 컬렉션은 1,000만 달러가 넘는 가치로 평가받았고 일부는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2021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가족 건강, 평온. 성공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9장 채권왕이 남긴 것. 빌 그로스가 투자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채권 투자를 수동적 소득의 원천에서 적극적 전략의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채권은 그저 사서 보유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시장 사이클에 맞춰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월간 투자 전망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매달 그는 수천 단어에 달하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 경제 전망뿐 아니라 철학, 문학,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요트 항해에서 얻은 교훈을 투자에 비유했고 시를 인용하며 시장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블랙잭 테이블에서 배운 교훈, 확률을 계산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감정을 통제하라는 그의 투자 경력 전반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채권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가는가?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 성장의 방향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10장 마지막 교훈. 2024년 현재 80세가 된 빌 그로스는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의 저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지만 예전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3년간 쌓아올린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몰락 직전의 신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성과만큼 중요합니다. 그로스는 탁월한 투자자였지만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숫자로 취급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셋째,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전략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넷째,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로스는 월스트리트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건강, 행복의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거시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로스가 운용한 수천억 달러, 그가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보수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채권 투자에 도입한 혁신, 그가 훈련시킨 수백 명의 전문가들, 그가 바꿔놓은 산업 전체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에필로그. 빌 그로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채권 시장의 신이 되었다가 인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손, 공감,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입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 그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야심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삶은 영감이자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채권왕의 진짜 유산입니다.